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보신 대로 여야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력 게이트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서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확대를 지시했는데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수사도 제대로 한번 하라 이렇게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라임, 옵티머스 사실 두 개의 사건인데 둘 다 자산 운용이고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한 건데 두 사건을 좀 설명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모펀드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임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모펀드를 가지고 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돌려준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자펀드들에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거다. 이쪽에서 수익을 지급해야 될 부분들 새롭게 숫자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이게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 또 해외에 있는 해외 펀드 운용사에도 사실 그 해외 펀드 운용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도 해외에 투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고객들을 속였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국채나 공채 이런 것들, 건전한 채권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려서 돌려주겠다 했는데 사실 투자한 내역들을 보니까 뭐 대부업체 같은 곳들에 돈이 많이 가야 있었던 위험성이 것이죠. 높은 것들인데.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두 개의 자산 운용사 둘 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는 이게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고객들에게 이 돌려주기로 한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는지가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긴 합니다. 피해 규모는 굉장히 크죠, 둘 다. 사실 펀드가 운영을 할 때마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실패하면은 그걸 이제 상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실이 났다고. 그랬는데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권에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한다든가 뭐 아마 이런 의혹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이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돈줄인 거죠.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인 거죠. 거기에 회장은 자기 밑에 대표에게 청와대의 고위직한테 돈을 갖다 주라고 돈을 건넸다. 그 돈이 제대로 갔느냐? 이게 이제 강수석과 관련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봉현 회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다 아니다. 아직까지 뭐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온 걸로 봤었을 때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권력에 접근을 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력형 비리라고 하려면 뭔가 이런 펀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그 부분이 들어왔고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뭐냐면 라임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파악을 하고 무마를 해야겠다라는 걸로 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그 회사의 대표인 이강세 대표에게 일종의 이제 로비를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금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인은 이강세 전 대표에게 그 비용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이 대표가 그 다음날 와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이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간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진술한 겁니다. 뭐 직접 만났다거나 돈을 정확하게 뭐 주는 걸 봤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막상 이강세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받은 사실이 없고 그리고 사실 뭐 무마와 관련해서도 언론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 정도로만 있다. 그리고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애초에 중간에 이제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부터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물론 강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돈을 이쪽에서 받아갖고 저쪽에 갖다 줬느냐, 안 갖다 줬느냐 이것만 가려내면 되는 건데 강기정 수석은 뭐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돈을 서로 주고받은 그 회사 내 사람들조차도 말이 이제 헷갈리는군요. 그렇죠. 이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청와대라는 장소에서 받은 것처럼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김봉현 의원의 진술 자체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줬고 그래서 청와대에 갔다 오니 만났다고 하니까 본인은 그게 돈이 전달된 줄 알았다라는 거고 강전석이 그러니까 해명이라고 해도 해명도 아니죠. 사실 억울한 부분이니까 뭐랄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청와대에 5만 원권 두묶음을 현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가방에 현금을 잔뜩 넣어갖고 청와대를 들락거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이건 뭐 전 정무석이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왜 이제 여기서 불안해지냐면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랬거든요. 네. 돈가방을 가지고 들어가서 놓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갑자기 실체가 없이 이상해지니까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이거는 아무튼 좀 조심스럽게 더 기다려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문건이 이제 나돌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사태의 후유증을 어떻게 무마할 거냐라는 제목이 아마 문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고문의 이름으로 여러 이제 굵직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뭐 수익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막 등장하는데 그게 정관계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문건인지 아닌 문건인지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김복윤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라임 관련이었고요. 네, 지금 이건 말씀하신 건 옵티머스고. 옵티머스 관련인데 옵티머스에서 내부에 작성된 문건이 어떤 거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그 문건의 내용은 이 옵티머스의 수익의 설립과 운영에도 이 관여를 정부나 여권 관계자들 고위직들이 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실이 중간에 드러나게 되면 이 사태를 정상화하기 시절에 드러나면 이게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추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 부분에 구체적인 실명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건의 목적 자체가 상황으로 비춰봤었을 때는 이게 금융위원회에 지금 우리를 가지고 뭐 이러저러 문제가 있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마치 진짜 이게 어떤 권력이 개입된 그런 비리가 있는 곳인 것처럼 알려질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곤란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문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을 한번 자꾸 좀 보고 넘어오죠. 펀드 하자 치유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걸 근거로 해서 여당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사실을 뿌리지 마라. 근거도 없이 왜 뿌리느냐.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이거 완전히 권력 비리 게이트 아니냐. 이제 이러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구체적인 이름들도 뭐 돌아다니는 일도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 자체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그런 문건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권의 실력자들도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식의 어떤 내부 문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거기에 실명이 있다라면 사실 검찰에서 이게 금융자료 조회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판매를 했던 펀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입하고 자금이 오고 가는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그 문건이 진짜인 것이지 이름이 들어있더라도 그 금액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펀드의 운영하고 펀드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지금 문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을 논란을 끝내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를 해서 고액의 수익을 남겨간 정관계에 큰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뒤져보면 바로 나오는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걸 갖다가 밀어줬다. 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돼 있거나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잘 옆에서 밀어줬다라고 하는데 그 고발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한번 좀 보고 오시죠. 오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긴 하시겠네요. 네네. 오늘은 혹시 오늘요? 오실 수 있으세요? 갖추시면 한 5시 네네. 오실 수 그때까지 있으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서류 갖고 오실 때 뭐 혹시 네네. 뭐 공문이랑 신청서 있으시잖아요. 예예. 그거 날짜를 오늘 날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12월 5일로 돼 있는데. 예, 그쵸. 그거는 날짜가 너무 앞이죠. 예, 위원장님. 녹취록 들어보면은 이 사기 펀드 업체 대주주 변경 사업 신청하는데 오히려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이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날짜가 앞이니 바꿔달라.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 신청을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저런 걸 다른 분들 전화 와도 친절하게 해야죠. 접수 관련은 문의하면은 뭐 이렇게 한 번에 와서 다 끝나라고 이렇게 2번 하지 말라고 친절히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커다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관련된 기관의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금융위원회가 뭐 서류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컨설팅 업체냐? 지금 야당은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시점이라 이런 걸 봤었을 때 사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것이 드러난 이후에 대주주자 변경을 한 거냐?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저 펀드 관리 업체, 자산 운용 업체라고 했었을 때 주주를 변경하는 거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명을 하는 바와 같이 주주 변경 같은 것들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이름하는 관공서에서 글자 그대로 많은 자주 이루어지는 민원은 아니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금융위원장이 저런 업무는 사실상 실제로 1층에 와서 접수를 해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으면 그 부분은 뭐 다른 업체들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논쟁을 여의도에서 벌일 게 아니라 예. 뭐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늘 이렇게 기관에서 갑질한다고 이제 야단을 맞고 하니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한 것이다. 아마 이런 해명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럼 이걸 수사를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조목조목 다 따져보면 나올 만한 건 다 나올 텐데 문제는 누가 수사를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총장과 반 검찰총장 이렇게 자꾸 나눠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사를 하면 이쪽이 못 믿는다 그러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왔었고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지금 그렇죠. 알려져 있다 예. 보니까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이 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을 추가 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면서 마치 이제 중앙지검의 수사 자체를 못 믿는 상황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치권에서도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조차도 이 추미애 장관에게 빨리 그거 보강하는 거 승인을 해줘라.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이 부분이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이 소모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할 수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경제범죄 수사부에 이게 권력형 비리가 연루돼 있으니까 그쪽에를 맡겨야 되는데 일반 경제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논란이 계속 되는 뭐 것 반부패 같습니다. 수사부로 가야 되냐, 조사부로 가야 그렇죠. 되니, 예. 남부지검에 있는 여기 증권수사단을 왜 없앴느니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옛날 거를 가져다가 또 이게 요것 때문에 있느냐 바꾼 없느냐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얘기인 식으로 것 얘기를 같습니다. 나누는 예. 거죠. 아무튼 일단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 이 권력 게이트가 또 길어지면 국정이 또 상당히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